6번에 4번을 다시 보시죠.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때는 후 등기가 유효하다. 여기서 유효, 무효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보신 대법원 규칙이나 등기 얘기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 이론을 얘기하겠죠. 대법원 판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 거기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동일인 명의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선 등기기로 유효, 무조건 후 등기기로 무효가 될 겁니다. 맞아요. 대법원 판례 이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효, 무효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법, 등기규칙,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은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했죠. 그건 대법원 판례 이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4번, 5번. 무효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하죠? 진정 명의 회복. 두 번째, 날짜는 등기 원인 날짜는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이 될 테고 등기 관리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될 겁니다. 7번.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은 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경우는 토지보다 건물이 중요하죠.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그러면 주류 저장 탱크는 첫 번째, 땅속에 설치되어 있겠죠. 정착성 있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있습니까? 있죠. 세 번째, 용도성 가졌겠습니까? 가졌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2번, 사일러. 곡물 저장 탱크라고 했죠. 이것도 3분의 2가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정착성 있겠습니까? 사일러 뭔지 아시죠? 네,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있습니까? 있겠죠. 세 번째,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곡물 저장 용도겠죠. 그래서 다 갖췄습니다. 등기할 수 있을 테고.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과 비교하셔야 되죠. 그럼 5번을 보시면 지붕이 있는데 3번은 지붕이 없으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겠죠. 따라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비각, 이게 뭐죠? 비문의 집이라고 했죠. 비는 비문, 각은 집각자예요. 비문의 집. 이거는 첫 번째,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용도성? 있겠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 될 테고 8번.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이 되겠죠. 그렇죠.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착성 있을 테고 비닐,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 분단성 갖췄을 때고 농업용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방조제 부대시설인 배수관문. 물을 배출하는 문이란 뜻이죠. 이거는 당연히 방조제의 부대시설에 불과하지 독립된 건물이 될 수 없을 테고 컨테이너, 이건 정착성이 없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오개풀장, 외기 분단성이 없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 주유소의 닷집, 캐노피 뭐가 없습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죠. 지붕과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외기 분단성이 없을 겁니다. 9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나 구조물은 등기의 대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이 아니죠. 대한민국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겠죠.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던 판례예요. 이 문제입니다. 등기공무원에서. 2번.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 설정 등기나 신탁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저당권 등기, 신탁 등기 다 가능해요. 하천의 부규제가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따라서 하천도 거래가 가능하고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용의물권, 용의채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시켜 놓고 있죠. 그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의 등기만 금지되고 다른 등기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겠죠. 3번 공작물 대장에 등재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이는 뭐죠? 선박이니까 동산이죠. 동산.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뜻이죠. 이는 동산인 거예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닐 겁니다. 선박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따로. 그 다음에 4번, 5번,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거 여러 번 보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왜 등기할 수 없습니까? 상린권에 불과하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상린권에 불과하죠. 사용 권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상린권은 사용 권능의 일부예요.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10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여러 번 한 거죠. 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갑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이때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죠. 소유자가 같을 테니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합필할 수 있습니까? 네? 못하죠.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렇죠.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두 필지 토지를 합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이런 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등기죠. 맞아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등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필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돼요. 따라서 이때는 을의 이익이 침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권 등기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한다면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필을 하게 되면 요역지가 뭐가 돼버려요? 일부. 따라서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합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할 수 있습니까? 다 가능하겠죠. 이때 갑은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갑은 이쪽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가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등기가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하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기. 여기도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리고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만 하필이 가능하고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은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창설적 공동 전세권이 아니죠. 하필해도 이쪽에 의뢰 전세권, 이쪽에 의뢰 전세권.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3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하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죠. A 토지 의뢰 지상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하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5번 A 토지 의뢰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 하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거 예전에 출제가 됐을 때는 거의 모든 분이 다 틀렸던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11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권 가능합니까? 맞아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가 되겠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2번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어느 절차에서 나타나죠? 이의신청 절차. 기억나셔요? 그리고 단독 신청을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몇 번을 얘기해야지 기억날까요? 그러면 좀 더 가보죠. 가등기의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이 가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요. 가등기 단독 신청은 세 가지. 판결서가 있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서가 있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단독 신청이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 공동 신청이지만 물론 판결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가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튼 이거는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12번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1번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을의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3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3번 4번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의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왜 영향이 없죠? 공의 지분도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죠. 그런데 기록되지 않아도 공의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민법 규정 때문에.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공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을 때는 균분으로 추정하죠. 균분으로 추정되니까 지분이 등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2번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지상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을 테고 4번 등기관이 부기 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 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의 순위 번호에 그 다음 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그 다음 번호를 붙여서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1번에 부기 등기할 때 2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부기 등기는 여기 1 이렇게 붙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번호라고 불러요. 나뭇가지 번호. 그래서 이게 가지가 하나씩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부기 등기하게 되면 여기 가지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가지 번호. 가지 번호.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테고요. 5번.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다. 후등기 저지죠? 아까 보신 거고요.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처분의 경우에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때 일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을 테고 어떻게 신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부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전부에 대해서 결정할 테고 결정이 나면 법원은 등기소에 전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2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다만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2번 푸셨고 3번 한 필지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죠. 그렇죠. 4번 전시형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 건축물 승차권 판매서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면 왜 건물로 등기할 수 없습니까? 네? 정착성이 없죠. 이건 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따라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붕과 기둥만으로 된 주유소 캐노피, 풀장, 양어장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근데 이 양어장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양어장은 지목이 존재하니까 토지로 등기할 수 있죠. 건물로만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어장은 거기 건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에요. 제방도 마찬가지죠. 제방도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죠. 그렇죠.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1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실체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 해당되겠죠.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무효가 아닐 때는 뭐가 판단하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 대장성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죠.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 처리하니까 중간 생략 등기처럼 유효 무효를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받죠. 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유효하다고 했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로 간다면 무조건 무효라고 했고요. 2번, 3번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등기 요건을 설명을 드릴 때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있고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있다고 했죠.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뭐라 불렀죠? 형식적 요건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이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했네. 실질적 요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기는 효력이 있는데 이때 민법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은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 이를 불일치의 문제라고 했죠. 불일치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질적 불일치, 또 하나는 양적 불일치.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나 보네요. 이 질적 불일치도 둘로 나눴죠. 첫 번째,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 또 뭐가 있었죠? 네? 질적 불일치 두 개로 나눴습니다. 등기된 권리의 주체, 괜히 지웠네. 내용상의 불일치. 이걸 왜 지웠느냐면 이 질적 불일치도 크게 나누죠. 존속상의 불일치, 내용상의 불일치, 그 다음에 시간상의 불일치. 그렇죠? 그 중에서 내용상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상의 불일치. 이거는 둘로 나눴습니다. 등기된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일치.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등기된, 네? 기억 하나도 안 나셔요. 가정, 절차상의 불일치.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3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 등기된 권리의 불일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건 100번지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등기가 된다면 정상적인 등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엉뚱한 자가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즉 등기된 권리의 주체가 잘못 등기됐죠. 이를 주체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주체의 불일치인 엉뚱한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공시 기능이 전혀 없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죠. 그래서 동일성 유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전부 불일치입니다. 공시 기능이 없는 전체 무효인 등기예요. 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요 객체의 불일치는 이런 거죠. 이게
100번지 토지니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등기돼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토지 등기부인 200번지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객체인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됐죠. 이건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효인 등기예요. 전체가 무효입니다. 전체 불일치예요. 따라서 이것도 말소 등기로 해결하는 것이지 경정 등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객체의 불일치점. 그 다음에 내용의 불일치는 뭐냐면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엉뚱한 내용이 등기됐죠. 이를 내용상의 불일치 또는 종류상의 불일치라고 불러요. 이러한 등기들은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건 경정 등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내용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전부 불일치로 봐야 돼요. 전부 무효니까 따라서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을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이게 뭡니까? 주체의 불일치죠. 따라서 이것도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일부 불일치로 볼 수는 없죠. 전부 불일치로 봐서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통일성,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표지부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회 통념상 통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 표지부 등기는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아요? 맞아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죠? 맞는 집이 될 테고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이거 가로로 좀 묶어주시죠.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이거 가로로 좀 묶어주십니다. 묶으셨어요? 네,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101호 표제부 갑굴고 102호 표제부 갑굴고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303호가 있을 테고 303호 표제부가 존재할 테고 303호 갑구도 존재할 테고 303호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때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됐죠. 상단부의 제목은 뭐로 합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맞아요. 그래서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303호에 관한 표시사항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를 예를 들어서 소유권으로 하겠습니까?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되고 대지권의 비율도 기록이 될 겁니다.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기능 양쪽을 다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3호가 소유권이 소유권 보존 갑에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파란색을 통해서 공시하는 바는 303호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은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도 공시되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현재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텐데 파란색은 303호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 붉은색은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에 대한 저당권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이때 이 저당권자는 303호에 대한 경락대금과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에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가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때 토지 303호 소유자 을은 두 번째로 정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성도 있지만 담보물권성도 존재하죠. 맞아요.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전세금이 반환돼야 되는데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전세권자도 담보물권성이 있으니까 전세권 실행하죠. 경매 절차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도 303호에 대한 경락대금과 소유권, 대지권 9분의 1에 대한 경락대금부터 배당을 받아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을의 시각에서는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도 얼마 안 되는데 양쪽에서 배당을 받아간다면 요 을은 불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을의 시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2번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물만에 관한 것의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같죠.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를 합니다. 이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죠. 어디 갔지? 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일까요? 네. 맞죠?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르겠죠. 5번 4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등기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가등기는 재산적 권리죠.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죠.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등기관리자의 적법 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 권리, 적법 추정. 기억나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제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뭐죠? 무효등기의 유형이 있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둘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표제부 등기 유형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죠. 다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인정이 될 텐데 조건이 있죠. 뭐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권리에 관한 등기 유형이 허용이 될 겁니다. 맞는 집이 될 테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와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와 같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죠.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전 등기는 잘못 얘기했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어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어서 전세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3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이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게 뭐죠? 표제부 등기 유용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례 문구가 있어요. 건물 재료,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 아니란 거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매수하여 을명의로 한 소유권 보전 등기. 이게 뭐죠? 모두 생략 등기. 앞에서 보셨죠?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게 뭐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죠.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실제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거기 실제관계에 부합할 테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겠죠.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된 거죠.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8번.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의 효력은 있으나 처분 금지의 효력은 없다. 맞았을까요? 맞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효력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다른 효력은 없어요. 다만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경고적 효력은 있겠죠. 다만 이 경고적 효력은 법적인 효력이 아니에요. 반사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효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경고적 효력을 출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더욱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맞습니까? 맞죠? 보통의 추정력은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건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게 9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더욱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돼야지만 추정력이 깨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각 가등기 순위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았습니까?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순위 보전의 가등기. 이 순위 보전의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만 적용이 될 테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이것도 등기 일종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적용이 되지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저당권의 효력 세 가지 뭐가 있죠? 그렇죠. 경매 청구권. 그 다음에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별제권. 세 가지가 있죠. 따라서 이 담보 가등기도 세 가지 효력이 있을 겁니다.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별제권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저당권자는 담보 물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 더 강력히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와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 채권자와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를 별제권이라고 불러요. 환치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그럼 이건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네. 그럼 뭐 이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더. 이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죠. 1번 소유권 보존 가. 2번 여기 반으로 쪼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본등기는 밑에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담보 가등기도
담보가등기도.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일종의 담보권이죠. 그러면 담보가등기에 이자, 이율, 변제기 이런 거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금방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맞아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에서 그 집행법원, 즉 법관은 이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불러요. 불러서 네가 가진 가등기 권리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물어봅니다. 만약에 담보가등기 이자, 이율, 변제기 이런 거 기록되어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담보가등기에도 이자, 이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생긴 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에 이자, 이율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비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죠. 맞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겠습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받지만 유효하죠. 그렇죠. 5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으니까. 이 보존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이건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채청일까요? 원칙이 물청일까요? 네? 말소 등기 청구권.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권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게 채청이겠죠. 물권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게 물청이겠죠. 그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제가 째려보니까 물청 갑이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채권행위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실효되죠. 이걸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됩니까? 복귀되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등기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등기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텐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근거가 뭐예요? 소유권 아닙니까? 그럼 이거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물청이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는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그럼 물권을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가등기권자는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지만 그냥 쉽게 가등기는 손해 보전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뭐 다른 거 틀린 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있다 틀린 점이 될 겁니다. 19번 다음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제부 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본래 용어예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담보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맞습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라고도 부르는데 등기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는요.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는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라고 불러요. 등기관리 적법 추정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관리적법추정 부르죠. 그럼 저당권이 추정이 되면 부정성에 의해서 뭐도 추정이 됩니까? 피담보채권도 추정이 되죠. 이게 등기관리적법추정이에요. 등기원인 적법추정은 등기부에 증여라고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에게 증여라는 등기원이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추정이죠. 등기절차 적법추정은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등기가 나오기까지의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절차 적법추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서 등기가 됐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절차 적법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외워두시면 굉장히 많은 판례를 따로 안 외워도 돼요. 이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등기관리 적법추정을 얘기하겠죠.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인정되는 등기원인의 적법추정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며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격려된 등기는 더욱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확실한 증거는 등기절차상 소요되는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위조되었다는 것을 추정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깨지더라는 겁니다. 20번 A는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C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업성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B, C 다 처벌해야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해요. 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원칙이 유효하다고 했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을 테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 하나로서 시의 등기 신청 시 매매계약서의 일정한 관청에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검인계약서 언제 제출하죠? 첫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고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해서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 제출한다고 했죠. 이것도 결국은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A, B, C 3인의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해서 직접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맞아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4번이죠. A와 C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받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C가 A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중간생략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21번 집합건물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한동 전체에 대해 표제부를 두고 그 표시란에 한동 건물 전체의 소재와 지번 등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며 다시 각 구분 건물마다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죠? 다만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채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2번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부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표제부가 틀렸죠?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해당부에 하는 것이죠. 맞아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갑부에. 그렇죠.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을구에. 그래서 해당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가 건물 구분 점포라고 돼 있죠. 구분 점포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슨 용어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평면 매장. 그렇죠.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평면 매장 구분 점포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3번, 4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죠.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일반 건물로 등기하는 경우는 언제죠? 구분 의사가 없는 경우. 구분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구분 의사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죠. 자신의 것은 직접, 타인의 것은 대위.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2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 1번. 전유 부분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건물번호 기록합니까? 기억나셔요? 이런 거 제가 맨날 떠들었던 건데 여기 천일동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이때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졌죠.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졌습니다. 이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죠?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이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고 했죠?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의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니까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천일동은 아파트니까 명칭도 기록되겠죠.
그리고 번호도 있으니까 번호도 기록되겠죠. 그래서 소재, 대지지번, 그 다음에 명칭, 건물의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3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이것도 건물의 표시죠. 따라서 소재, 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건물의 명칭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이 아파트 있으니까. 번호는요? 여기는 1001동이고 여기는 303호죠. 번호는 다르니까 기록해야 될 겁니다. 종류는요? 똑같은 아파트죠.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구조는 같으면 기록하고 다르면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고 이거는 한동 건물의 면적이니까 다르죠. 면적을 기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기록합니까? 여기는 1001동, 여기는 303호. 건물 번호가 다르죠? 건물 번호 기록할 겁니다.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 맞아요? 네? 상단부는 뭐라고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그럼 맞죠? 3번.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기록합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 기록합니까? 여기는요? 안 하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여기에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죠? 그 다음에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게 뭡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죠. 이건 어디에 기록합니까? 토지등기부 해당구의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고 했죠. 토지등기부 해당구의 등기관이 직권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 이게 틀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23번.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대지권의 종류는 세 가지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된다고 아까 판사했는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지분이니까. 지분이니까. 기억나셔요? 네. 아니, 1시간 전에 한 것도.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일체성이 안 깨지니까. 4번. 대지권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까 제가 4분 20초 전에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한 겁니다. 그럼 여기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직권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등기부에 하는 등기가 대지권 취지의 등기. 건물등기부에 하는 게 뭐죠? 대지권 등기. 맞죠?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것이고 건물등기부에는 대지권 등기는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3번, 4번 틀렸고 5번 대지권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24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20년간 보존해야 된다. 폐쇄 등기부는 영구 보존 장부예요. 영구 보존 장부 좀 외워보죠. 첫 번째 등기부, 현재 등기부. 두 번째 옛날 등기부, 폐쇄 등기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신탁 원부, 매매 목록,
도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동 담보 목록. 좀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요. 현재 등기부,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원부, 매매 목록, 도면 배출장, 공동 담보 목록.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보존장부도 있었죠. 5년 보존장부 3개 좀 외워두십니다. 뭐 있죠?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취하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 기억나셔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 이건 5년짜리예요. 그거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에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린 건데,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여기도 등기부 따로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따로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여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여기는 12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 표제부에 100제곱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 120제곱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100번지 토지를 101번지 토지에 합필하게 되면 또는 합병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로 바뀝니까? 네. 어려우셔요. 100번지 토지를 101번 토지에 합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겠죠. 이쪽에 합쳐졌으니까. 이거 면적이 얼마로 바뀝니까? 220제곱미터.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합쳐졌으니까 폐쇄하겠죠. 맞죠? 거꾸로 이쪽 토지에 합필합니다.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요? 220제곱미터로. 이거는 어떻게 하죠? 폐쇄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걸 폐쇄 등기부라고 하는데, 폐쇄 등기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폐쇄된 등기부는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현재 등기부로서의 공시적 효력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 합병이 됐다면, 잘못 합필 등기가 됐다면 이거 부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폐쇄된 등기 기록은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어요. 다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폐쇄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불러요. 또한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폐쇄 등기 기록은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예요. 되셨을까요? 세 번째, 이 폐쇄 등기 기록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는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열람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요 부분을 분필해서 요쪽에 합칩니다. 요 면적은 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요거 면적이 얼마로 바뀔까요?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요거는요? 170제곱미터. 이걸 분필, 합필, 분합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쪽에 넘겼다는 겁니다. 분합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분합필 등기가 있을 때는, 분필, 합필 등기가 있을 때는 이거 등기 기록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때는 등기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따라서 폐쇄가 됐으면 영구 보존 장부고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잠정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2번.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이 보조 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맞죠?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마다 항상 카피를 떠나요. 카피를 떠놓는데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부릅니다. 3번,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 표제부만 보통 두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4번 같은 경우도 이 규약상 공용 부분도 갑구, 을구에 기록된 등기를 말소는 합니다. 말소하지만 갑구, 을구를 폐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구, 을구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는 갑구, 을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그런데 기존에 등기부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갑구, 을구를 말소 등기를 하지만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1번이 정확한 답인데, 그래서 4번도 틀렸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정답 처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규약성 공용 부분은 갑구, 을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표제부만 존재해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등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요 103호는 갑이 소유하던 구분 건물이에요. 이건 전유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나머지 구분 소유권자들이 요 갑으로부터 요 구분 건물을 매수하더라는 겁니다. 매수해서 이걸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전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기존에 전유 부분이었는데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바뀌죠. 그럼 전유 부분이었을 때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규약성 공용 부분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갑구, 을구에 기록된 등기들은 다 말소합니다. 말소하지만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존치는 시켜요. 나중에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전유 부분이었다가 공용 부분으로 전환이 될 때는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말소는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요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 다 정답 처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맞아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매매 목록 여기 나와 있는 뭐 있죠? 매매 목록. 두 번째, 도면. 세 번째, 신탁원보. 네 번째, 공동담보 목록. 그건 전부 다 신청의 취지가 기록된 때만 열람이나 발급된다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번 옳지 않은 것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번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표제부는 언제나 뭐라고요? 주등기.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표제부에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4번을 빼먹었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26번 다음 중 등기명인이 될 수 없는 자는 1번 재단법인 소백 장학회. 이건 법인이죠. 사람이니까 등기시장 적격이 있겠죠. 2번 학교법인 백두산하의 압록고등학교.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학교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죠?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봐요. 운동장 시설, 급식 시설, 수도 시설, 교사 시설, 강당 시설, 체육관 시설, 이런 각종 시설들의 총합체가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이니까 물건이죠. 사람은 아니니까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는 있겠죠.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텐데 소유자는 보통 설립자예요.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국가 소유,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학교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 그렇죠. 따라서 감록고등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3번 총중.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4번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단법인. 법인이죠. 5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뭐죠? 사찰이죠. 근데 이 사찰은 비법인 사단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데요.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이비 사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비 사찰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사찰만 비법인 사단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등기병이 될 수 없는 자는 교회. 뭐죠? 비법인 사단재단. 2번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죠. 등기시청 적격이 있을 테고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있죠. 왜요? 사람이니까. 자연인.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했죠. 언제든지 탈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죠. 정당, 비법인 사단재단. 그 다음에 28번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죠? 다시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아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럼 주등기죠.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가 전세권,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죠.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가 될 테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굴고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굴고 을고. 정리하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을고 부기등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가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을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 을고 갑구. 주등기 부기등기. 잘 생각해 보셔요.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두 번째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가등기가 주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지만 부기등기가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9번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왜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죠.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아니죠. 민법상 조합이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까요? 조합의 구성원. 구성원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하죠. 이 합의는 조합의 구성원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이름을 맺을 수 있는 건 없어요. 3번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자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법인이니까. 그렇죠.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왜 없어요? 사람은 다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사람은 외국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거주 주민은 외국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네? 법적으로. 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칩니다. 따라서 여기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당연히 인정이 돼요. 외국인으로 봐도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등기시청 적격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올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올해 법무사 시험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맞았습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산휴회라는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이게 틀렸죠. 비법인 사단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30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전관 기타 규약이 있어야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이 되죠. 전관 기타 규약이 없을 때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민법상 조합이 불가하죠. 따라서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는 전관 기타 규약을 제출해야 되겠죠. 맞아요. 또한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겠지만 신청은 누가 합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은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세 번째, 이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무엇을 첨부한다고 했죠? 네,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네 번째,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시청 시 첨부한다고 했죠. 맞아요. 다시 외워보죠. 첫 번째, 전관 기타 규약.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일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네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와 주민등록을 증명하는 정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죠. 그런데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죠?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면 사원총회 처분결의서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등기부에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따로 증명정보 첨부할 이유가 없죠. 4번.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해야 됩니까? 신청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번호, 주소가 진짜 그 대표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증명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첨부합니까? 민법상 조합과 구별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요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단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세 번째 뭐죠? 사원총회 결의서. 누구만 첨부하죠? 등기 의무자만. 마지막으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의. 그렇죠. 이거 꼭 외워두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고 해서 문제를 30문제 냈어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25문제 정도가 나갈 거예요. 문제는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드니까 조금 더 어렵겠죠. 네, 고생하셨고, 네.
60점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기출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